맥북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선뜻 구매를 미뤄온 분들 집중해주세요. 맥북 역사상 가장 저렴한 맥북 네오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성비 논란이 많지만 저는 애플이 틈새 시장을 노려 제대로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맥북 네오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맞는 제품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존에 맥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이번 맥북 네오의 타겟은 너무나 명확한데요. 바로 처음 맥북을 사려는 분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PC 사용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크롬북이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컴퓨터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 맥북 네오로 이 틈새 시장을 처음으로 진입한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한번 맥 생태계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존 맥북 유저들은 어떨까요? 우선 기존의 맥북을 사용하시던 분들, 특히 M1 이상의 맥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절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M1 에어를 사서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승자죠. 이게 언제까지 현역으로 쓸 수 있을지 참 대단하죠. 자, 그럼 맥북 네오가 어떤 제품인지 스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칩은 A18 프로 칩으로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간 칩인데요. 맥북에는 M칩 라인만 들어가다가 이번에 아이폰 칩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이게 싱글 코어 기준으로 M3, M4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고 멀티코어는 M1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사용하는 웹서핑, 문서 작업, 앱 실행 속도 같이 일상 작업에서는 극강의 가성비로 불렸던 M1 칩보다 훨씬 쾌적하고요.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에는 M1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북의 용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M칩이 아니어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램은 8기가 고정이고 저장 용량은 256기가와 512기가 두 가지 옵션입니다. 특이점은 20만 원을 추가하고 512기가 용량으로 올리면 터치 아이디가 추가됩니다. 램을 올릴 수도 없고 터치 아이디로 끝나누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맥북 네오는 기본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높은 램과 더 나은 사양은 네오가 아닌 최소 에어 이상의 맥북을 사는 게 맞아서 네오는 네오답게 저장 용량도 256으로 쓰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려나요? 이게 솔직히 맥북의 터치 아이디는 제 생각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한번 켜면 쭉 사용하고 끄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터치 아이디 사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론 있으면 편하죠. 근데 네오는 네오답게 만약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애플워치로 맥북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P3와 트루톤 그리고 프로모션은 빠지고 sRGB가 적용되었고요. 배터리는 최대 16시간 사용 가능하고 포트는 USB-C 2개의 헤드폰 잭이 끝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선택들이 곳곳에 보이죠.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4가지로 나왔는데요. 실버, 인디고, 블러쉬, 시트러스. 무난한 실버와 조금은 도전해야 하는 3가지 색상입니다. 가격은 256기가 기준으로 99만원, 512기가 기준으로 119만원입니다. 만약 교육 할인을 받게 되면 85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맥북 네오가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아이패드 사용자들입니다.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매직 키보드까지 붙여서 쓰시는 분들 꽤 있죠. 아이패드 에어의 매직 키보드 조합이면 13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사실 맥북 네오가 터치만 안 되는 아이패드 풀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고 맥 OS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아이패드를 써봐서 이제 편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기껏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 써봐야 유튜브나 보고 웹서핑 조금, 넷플릭스 문서 작업 조금 도전해보고 다들 포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아이패드 OS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예전보다 이렇게 맥북처럼 변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이패드는 결국 아이패드고 맥북과는 다른 게 현실입니다.
드로잉처럼 아이패드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아니면 다양한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건 오히려 맥북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애매하게 아이패드 쓰시던 분들이 중고로 아이패드 정리하고 맥북 네오로 넘어가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조합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맥북 네오를 진지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맥북 네오를 사야 하는 분과 안 사도 되는 분을 명확하게 나눠 드릴게요. 우선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맥북이 갖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계속 미뤄오신 분들, 처음으로 맥 생태계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조합을 고민하고 계신 분, 그리고 학생분들, 특히 교육 할인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85만 원에 맥북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M1 이상 맥북 쓰고 계신 분들,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멀티태스킹 때문에 램 16기가 이상 꼭 필요하신 분, 이분들은 맥북 네오가 아니라 무조건 에어나 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식 리셀러의 M2, M3, M4 이전 모델 재고 남아있는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하신데 예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맥북 사용자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제품이지만 맥북 신규 진입자들에겐 정말 스타터 제품으로 딱입니다. 개인적으로 맥북 네오가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거두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예스역 리뷰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